네, 한덕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그 긴축 이야기 때문에 시장이 힘을 못 내고 있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체크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리오프닝이 이끌 것이라고 또 이제 중국발 이야기를 키워드로 꼽아주셨네요. 일단은 긴축 우려감에 어제 미증시도 쉬었고 우리 시장도 좀 조정이 나왔는데 결국 이 중국의 리오프닝, 그러니까 미국은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은 중국이 그동안 좀 봉쇄를 했다를 풀면서 경제가 좋아질 거다. 지금 홍콩과 중국이 올라간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증시도 좀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또 증시가 조정이 나왔던 이유인데 이 경제 성장세,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 지표가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거 다시 또 인플레 잡기 위해서 어떤 긴축을 좀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번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은 뭐 거의 확정적인 건데 우리 내년에 이제 25bp씩 두 번에서 50bp 더 올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는 내년에 50bp가 아니라 또 추가 인상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최종 금리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겁니다. 어제 ISM 그 서비스 지수가 56.5%, 55% 이상 나오면은 성장세를 좀 굉장히 세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와주면서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는 어쨌든 조정의 빌미로 좋은 경기 지표를 보고 있는 건데 거꾸로 어제 나스닥이 빠지고 다우지수 하락이 나왔는데 중국의 ADR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다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ADR이 뭐냐면 보통 미국 시장에 상장을 시켜야 되는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본국이 주식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한 유통 증서 같은 거, 이 주식 보관 증서 같은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중국의 ADR 주식들이 대부분 상승 마감했다. 그다음에 뭐 보잉 같은 항공 관련주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가 같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지금 어떤 경기 침체 이런 우려감이 있는 주식들은 대부분 하락이 나옵니다만은 지금 중국의 ADR이라든가 지금 중국 관련주,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는 올라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쪽으로 집중하자는 건데 마침 내일 또 이 신규 방역 조치가 또 발표가 됩니다. 지금 20개의 어떤 새로운 방역 조치 발표한 지가 한 달 좀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10개의 방역 조치를 다시 발표한다고 하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 대응 수준을 갑에서 을로 하향 조정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 대응 수준을 이제 이 감염병 수준을 좀 낮춘 건데 중국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시진핑이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는 좀 이 전염성은 크지만 어떤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방역 완화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좀 낮아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핵심은 PCR 검사가 지금 신속 항원으로 바뀌어지고 있으면서 이 방역 완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일 새로운 조치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 과연 계속 가겠냐, 확진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더 강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지금 확진자는 4만 명 찍고 나서 3만 명 이하로 내려온 상황이고 이 중국의 확진자 증가로 인한 이 방역 조치는 계속해서 좀 현재 시점에도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어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을 중국의 리오프닝이 끌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마 집중한다면은 아마 남은 12월 달 동안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좀 관련된 말씀을 좀 들어볼 거니까요. 시장에 있어서 뭐 어떤 시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올라가는 쪽으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런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공약주도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 갔거든요. 그쵸.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공략했던 게 CNC 인터내셔널이었고 두 번째가 또 화학내에서의 종목이었어요. 오늘 장 어떻습니까?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좀 뭐 하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서고 있거든요.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시장이 사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 1% 이상 하락이 나왔던 건데 그쵸. 지금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주가 보시면 아직까지 어떤 중요 저항은 돌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돌파할 걸로 보여지는 것이고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간다, 수요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화학 제품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유화를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말씀드렸던 이제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뭐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화장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조정에 나왔는데 네. 화장품 많이 오르다 보니까는 어제는 같이 올랐다가 어제 최고가로 마감했거든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중요 저항선을 좀 돌파해 놓은 거고요. 특히나 이 화장품에서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특히나 이 북미 실적은 잘 나오면서 중국의 실적이 지금 8월부터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리오프닝과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정도에서 저는 뭐 지금 26,950원인데요. 네. 27,000원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매수가 좀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오늘도 시장에서 강한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할 만한 종목들, 재료가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현덕이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힌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해외 건설 수준 내년 본격화할 것이다. 네. 이 건설 수주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국내가 있고 해외가 있잖아요. 해외 쪽으로 초점을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레고시스 때문에 네.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해외 건설 같은 경우는 뭐 네옴시티에다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그다음에 또 네옴시티 말고 지금 다른 쪽도 지금 건설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원전 수주라든가 지금 많은 쪽에서 해외 건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시장에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은 몇 개 건설사는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해외 건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재평가되고 있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뉴스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침 내용과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네. 좀 고점 대비 좀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일까? 들어가도 괜찮은가? 많은 분들이 고민 중에 있으실 거예요. 네. 네옴시티는 뭐 많이 아시길 거고요. 아말라가 이제 지금 홍해 연안에 이 어떤 또 관광단지를 좀 만드는 거 말하는 건데 해외 건설 수주가 지금 빈살만 효과로 내년에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우디 아말라 같은 경우 지금 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 부근에 또 초대형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동은 아시겠지만. 어떤 그 노출을 좀 꺼려하거든요. 관광 그 도시가 아닌데 사우디가 네옴시티부터 지금 아말라 이 관광 단지를 또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관광 도시로 좀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중동의 해외 건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세계 건설 시장이 내년에 4%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된 전망이 좀 되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건설 시장은 4% 성장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글로벌적으로 이 메가 프로젝트가 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우리 정부도 2027년 기준 세계 4대 해외 건설 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고 있고 이 고유가 돌본 산유국이 견인하고 있다는 건데 네옴시티는 뭐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거고 조금 전에 봤었던 홍해 연안의 최고급 관광 단지 건설 이 빈살만이 또 1조 달러를 투입해가지고요. 그 관광 도시에 호텔만 무려 25개, 쇼핑센터, 그다음에 빌라 아파트만 800개를 만들어서 또 이 최고급 관광 단지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나오는 거고요.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이전한다고 하죠. 수도를 지금 자바섬 자카르타에서 지금 보르네오 섬 동칼리만탄으로 옮긴다는 구상을 발표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데 신수도에 지금 건축문하고요.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비용만 총 40조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이 수도 이전 관련해서도 MOU를 체결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계 건설 시장이 뭐 인도네시아부터 뭐 사우디 원전 건설 등 해갖고 좀 어떤 그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건설로 인한 우리의 건설주들이 좀 재평가 받을 거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좀 바닥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건설주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건설주 한 종목을 갖고 와봤습니다. 네. 사실 이쪽도요. 대형사, 중소형사 정말 쭉 나열하면 워낙 개수가 많기 그쵸. 때문에 무엇을 선정해야 되나 고민일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현덕이 덕분에 현덕님이 고른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태영건설입니다. 네. 최근에 한번 올랐다가 네. 다시 한번 충분한 조정이 좀 나와 있어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최근에 주택건설에 있어서 이제 아파트 두 군데를 분양했는데 네. 최근에 미분양이 좀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태영건설이 진행했던 이 아파트가 지금 강원도 고성하고 이제 경기도 광주인데 네. 다 뭐 미분양 제로
지금 그 분야에 성공했다는 얘기죠. 경쟁률까지 높게 성공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주택 건설에 있어서는 태형건설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이 사우디 주택부 장관하고 또 이제 협력 논의를 하면서 지금 네옴시티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또 이제 관광도시 이런 곳에 어떤 주택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서울시 어떤 재개발, 재건축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할 거로 보여지는 건데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태형건설이 또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 신규 자금 조달 성공. 지금 우리가 이 레고 사태 때문에 건설주들이 이제 좀 뭐 부도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도 있고요. 많은 부분이 지금 자금 확보를 못해서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CP 발행을 통해서 이 운영자금 500억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525억에 달하는 그 신규 PF 대출 약정으로 해서 이 전주 에코시티 PF 운영자금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25억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그 중소건설사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자금 면에 있어서 자금을 확보한 기업들은 앞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외 건설 붐에 대한 그런 수혜를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건설학과 환경사학까지 영위하고 있는 건데 수출의 상하수도 관련 민간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요. 지정 폐기물 분야에서는 또 시장 점유율 1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친환경 도시로 지금 그 목표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수혜까지 될 것 같습니다. 태형건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워낙에 건설주들이 이번 연도에 정말 많이 빠졌었고요. 충분한 바닥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몇 건설주들이 수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올라왔었는데 지금 다시 내려와 있죠. 주가가 이제 6,000원대 있었던 부담이겠지만은 지금 5,000원 아래에 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바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단기 목표가를 전고점이었던 5,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요 가격도 되게 싼 거거든요. 그만큼 좀 반등이 빠를 수 있다는 것이고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4,6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태형건설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이전에 이제 하락하기 이전 수준인 5,500원, 손절가는 4,6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엔 또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일지 재료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PCR 신속 항원 진단 키트. 네. 요즘 또다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 키트를 많이 사간다고 들었어요. 또 중국에서 리오프닝을 하려면 키트가 많이 필요하다고 뭐 대량으로 구매해 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중국 얘기인데 네. 중국은 하루에 매일 PCR 검사를 해서 이 증명서가 있어야만 뭐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하고 어디로 갈 수 있던 건데 이게 지금 신속 항원 진단 키트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내일 중국이 10대 방역 원칙에 대해서 또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관련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중국이 가장 힘든 시기가 지났다. 이제 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제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을 홍보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가격리도 허용하고 있고 신속 항원 검사를 촉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180도 바뀐 중국의 자세다. 이걸 지금 이제 중국 매체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 매체들이 연일 코로나가 무섭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보도하고 있고 오미크론 이후에 회복한 환자들 사례를 또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까지는 봉쇄를 하면서 코로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했던 건데요. 이 오미크론에 확진됐다가 이제 회복된 그런 사례, 그 환자들의 사례를 집중 보도하면서 무섭지 않다, 가볍다.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라는 걸 좀 말하고 있는 거고요. 오미크론 변이의 어떤 병원성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기초 면역력이 갖춰진 상태라면은 어떤 방역 상태를 낮춰야 한다. 그런 것들을 지금 중국 매체가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전문가는 항원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이 중국 전 질병예방통제센터 부주임인데 이 경증과 이 무증상 환자는 자가격리를 허용해야 되고요. 대중이 PCR 검사 대신에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시겠지만은 PCR 검사를 주로 하다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게 신속 항원 진단으로 바뀌었죠. 물론 어떤 정확성은 떨어집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신속 항원을 통해서 나온 양성자는 정확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PCR을 신속 항원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신규 방역 조치가 바로 내일 발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상은 이제 코로나 대응 수준을 갑에서 을로 바뀌는 정도라든가 지금 무증상과 경증의 대부분인 이 코로나 환자를 오미크론이기 때문에 방역 조치 낮춰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어떤 진단 키트 정도가 좀 나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미리 갖고 있어야 할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그 중국 내에서 이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네. 또 가까운 나라에 손을 벌리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또 키트를 잘 만들지 않습니까? 또 이 K 진단 키트니까는. 네, 그렇게 수혜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짐작해 보면서 재료를 갖고 있는 두 번째 종목, 이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요? 수젠텍입니다. 네. 이 역시도 키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진단 키트인데 일단 그 중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기업이 바로 수젠텍입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이 이제 신속항원 진단 키트를 많이 써야 할 텐데 네. 이런 품목 허가를 받아놓은 기업이 수젠텍이기 때문에 아마 또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자체 개발 알레르기 진단 키트 시스템을 중국에서 품목 허가 받아놨고요. 알러젠 90여 중에 대한 알레르기 여부 진단 제품도 현지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현지 업체하고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지 체외 진단 기업인 YHLO, 이거는 지금 야회로라고 하는데 이 야회로하고 지금 파트너십 구축이 돼 있어서 지금 중국의 체외 진단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돼 있고 품목 허가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중국의 신속 항원 진단 키트로 전환될 때 가장 먼저 매출이 빨리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 야외로 같은 경우는 중국 종합병원하고 검진센터에 이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진단 키트 외에도 수젠텍 같은 경우는 중국 사업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 이 100여 가지 알레르기를 한꺼번에 진단하는 다중 면역 블록 장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유럽 인증인 CE까지 획득해서 중국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만큼 중국과 가장 관련되고 중국 기업에 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이런 진단 키트가 수젠텍이기 때문에 수젠텍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진단 키트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주가 좀 많이 내려와 있죠. 실질적으로 근데 돈은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재무구조는 상당히 좀 좋아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어제부터 살짝 올라서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올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직도 주가는 바닥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내일 만약에 어떤 진단 키트에 대한 발표가 난다면은 주가는 급등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좀 미리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요, 11,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9,4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수젠텍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가는 9,400원. 키트 내에서도 네. 중국 내에서 또 팔릴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키트로 봐야 된다. 그쵸. 제가 봤던 종목은 왜 안 오르고 수젠텍이 오를까 싶었는데 그런 차별점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몇 개 기업들이 있는데 아직 품목 허가가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좀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니까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미 좀 품목 허가가 돼 있는 그런 기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좀 조정권에 있어서 가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리오프닝 관련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리오프닝부터 이번 주에 재료가 나올 종목까지 들어볼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